프로그래머가 들려주는 프로그래밍 팟캐스트 달래줄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달래줄래 팟캐스트의 달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달래줄래 팟캐스트의 줄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줄래님. 네, 반갑습니다, 달래님. 저희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달래님? 예. 저는 달래줄래 네, 팟캐스트 웹사이트를 열심히 네. 만들었습니다. 오, 진짜요? 저도 봤는데 너무 잘 만드셨던데, 기술 스택이나 뭐 이런 거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셨는지? 바이브 코딩을 했어요. 오, 그래서 역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그냥 팟캐스트 웹사이트가 하나 필요하다 하니까 이제 AI가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댓글 기능도 있고 너무 네. 좋더라고요. 예. 사실 그 댓글 기능은 그래도 제가 이제 네. 선택한 기술 스택이라서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음음. 이제 원래 그 댓글 같은 거 하려면은 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네. 저장해야 되니까. 네. 예. 근데 그게 좀 저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음. 예. 왜냐면은 뭐 데이터베이스가 공짜도 아니고 그쵸? 네. 그다음에 뭐 개발자니까 항상 이런 유지 보수 비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유지 보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이제 GitHub에 있는 디스커션즈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혹시 써 보셨나요? 몇 번 방문해서 보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GitHub 저장소에 이렇게 뭐 음. 이슈 탭도 있고 풀 리퀘스트 탭도 있고 근데 음. 뭐 이거 이제 enable, disable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음. 그 디스커션스도 이렇게 탭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웹사이트 만들어야 되니까 웹사이트 저장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디스커션즈를 활성화한 다음에 음. 댓글이 저장되도록 이렇게 연동을 음. 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어. 두 가지 방법으로 남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음.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그 음. 에피소드 페이지 아래에 이제 그런 음음. GitHub스러운 그런 UI가 음. 밑에 뜨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저희 웹사이트 저장소에 오셔서 거기에 음. 디스커션즈로도 남길 수 있고 예. 음. 그런 장점이 있는데 또 단점이 또 확실해요. 뭘까요? 단점. 뭔가 뭐 스키마를 늘린다고 변경하거나 뭐 네. 추가한다거나 이런 게 뭐 DB로서는 딱 음. 제약이 있을 거고, 뭔가 뭐 기능 확장성 뭐 이런 거에 좀 음. 불편함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제일 큰 단점은 GitHub 계정이 없으면 댓글을 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아아. 네. 근데 왜냐면 그 뭐 저장이 이제 GitHub 디스커션에 저장이 되니까 그런 네네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제 저는 뭐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음. 하나 대부분은 정도는. GitHub 계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하고 네 음. 이렇게 기술 선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되게 뭐 좋은 것 요즘 같아요. 네. 뭐 어 이렇게 바이브 코딩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네. 비개발자분들도 많이 GitHub 계정을 만드시더라고요. 예. 음음. 뭐 '이 선택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음. 네.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네요. 혹시나 네. 웹사이트를 만드신 분이 있을 거라면, 그리고 네. 댓글 기능을 붙이고 싶으실 거라면, 그리고 네. 그거를 사이트를 접속하실 분들이 GitHub을 사용할 거라면 이것도 하나의 음. 옵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청취자분들 많이 음. 달래줄래.com 네. 방문해서 어 이렇게 댓글도 좀 남겨 주시고요. 거기 뭐 네. 좋아요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음음. 디스커션스에 원래 돼 가지고 네 거기에 이렇게 몇 가지 이모지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뭐 하트도 음음. 남길 수 있고 네. 이렇게 thumbs up도 남길 수 있고 그래서 음음. 많이 방문하셔서 이렇게 음음. 반응이나 댓글 남겨 주시면 저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막 저희도 물론 많은 이제 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음. 혹시나 듣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은 거기다 네. 댓글 남겨 주셔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 얘기할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네.
줄레님은 어떻게 네. 지내셨나요? 저는 일주일 휴가 내고 그 가족들하고 이제 좀 푹 쉬었는데 그 아트 오브 브릭 그 토론토에서 레고 전시회 하더라고요. 거기 갔다 오고 이제 그 온타리오 런던 거기에 스키장 갔다 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최근에 레노를 했대요. 그래 가지고 엄청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쾌적해서 되게 음, 좋았고, 그리고 아들하고 튜빙을 탔는데 그니까 그 튜브로 음, 뭐야 이게 썰매. 썰매를 타는 건데 음, 그 튜브에 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써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차이나가 그래 아니고? 가지고 그 타이어에 안에. 어, 예. 어, 그래 어, 가지고 되게 국뽕에 차올랐습니다.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셨군요. 어, 그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가는데 네. 그 마지막 겨울을 네. 잘 즐기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닫았을 거예요, 저희 끝나고서. 날씨가 이제 그 따뜻해져 가지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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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달래님 오늘은 그럼 무슨 얘기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 볼까요? 네. 오늘은 네. 제가 그냥 같이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주제가 하나 있어서 네. 가져왔는데요. 바로 우리가 개발자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우리를 분류하냐. 그러니까 개발자 음. 분류 방법에 대해서 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음. 얘기하면 우리 네. 직군이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네. 개발자라고 해도 음. 다 그냥 뭐 이렇게 "저는 엔지니어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 네.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좀 이렇게 음.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발자라는 직업을 어떻게 세분화시키는가 이런 음음. 거에 대해서 음. 한번 옛날 얘기도 좀 하면서 음.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돌이켜 보면은 한국에서는 뭐라고 불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음. 프로님이라고만 불려 가지고 잘 기억이 음. 안 나는데, 음. 여기 캐나다 와서는 회사마다 계속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음. 일은 그냥 비슷비슷한데 처음 음음. 회사는 풀스택 디벨로퍼, 그다음에 음.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 소프트웨어 음. 엔지니어, 음. 지금은 이제 백엔드 디벨로퍼. 음. 예. 일은 되게 하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계속 이름은 다르더라고요. 네. 저도 한국에서 이제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음. 음 그때는 이렇게 명함을 팠어요. 맞아요. 요즘도 사람들이 명함을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개발자들은 대부분 명함을 이제 안 팔 것 같은데 그쵸? 뭐 음. 영업 세일즈 쪽은 필요할 것 세일즈 같은데. 뭐 개발자거나 이렇게 음. 실제로 고객을 음. 만나게 되는 개발자분들은 명함을 이제 파기도 할 텐데 음. 사실 저는 그게 필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음음. 뭐 첫 직장이니까 좀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명함을 팠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음. 명함에 적혀져 있던 제 그 첫 음. 번째 직함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걸 음.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뭐였어요? 첫 번째 직감은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였어요. 어. 예. 그래서 저는 그 직함에 대해서 이제 크게 생각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깊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웹이니까 '아 나는 웹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다음에 음.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음. 근데 이제 그냥 웹사이트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음. 웹에서 돌아가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음음.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제 막연히 생각했던 기억이 음음. 있습니다. 음. 주변에 "저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예요." 음.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직함을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풋풋한 기억이 있네요. 예. 제가 음. 실제로 하는 일을 음. 이제 돌아보면 참 네. 다 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음. 얘기하면 이제 어 뭐 "어떻게 다 했냐." 그러니까 이게 음. 웹이니까 음. UI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UI 개발을 했어요. 음음. 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이너가 음. UI를 전달을 해 주면 네. 그거를 이제 뭐 HTML, 음. CSS, 음. 자바스크립트 뭐 음. 그때는 이제 jQuery를 좀 썼었거든요. 그때 네. 사실 뭐 다 jQuery 쓸 시대였었어요. 네. 한참 핫했었죠 그때. 네네. 그 유행했을 때. jQuery 네. 쓰고 어 그때 막 그런 그 뭐였지? 그 되게 음음. 그 유행하던 용어가 있었는데 어 AJAX.
아 그 아이젝스. AJAX라는 게 이제 막 네. 뜨던 이제 시대였거든요. 음. 이렇게 서버에서 다 HTML 그려서 음. 반환하는 게 아니라 음. 이제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인 HTML이 먼저 음. 렌더링 되고 그렇게 음. 필요한 데이터만 이제 AJAX라는 기술을 통해서 네. 비동기로. 백엔드에서 예예 제이슨으로 받아와서 음. 이렇게 뿌려주는 이제 요런 음음. 그림이었는데 그래서 음음. 프론트엔드 개발도 제가 했고 음음. 그다음에 이제 스프링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오라클 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음. 백엔드 개발도 제가 했었어요. 예. 음. 그래서 뭐 이 두 개만 보면 '아 그냥 음.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음. 뭐 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만할 텐데 이게 음. 다가 아니고 제가 이런 배포하는 것도 다 이제 도맡아서 했었고 음. 심지어 인프라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보안도 음. 했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 이제 다 했었었어요. 그래서 이 그 1인 기업인데요 완전. 네네네. 그냥 저는 모든 그걸 걸. 다 한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한 사람이라기보다 이제 네. 그거를 담당하는 그 시스템을 담당하는 분이 여러 분이었는데 여러 음. 사람이 그냥 다 같이 그 일을 했었어요. 음. 특별히 너는 뭐 프론트엔드만 하고 나는 백엔드만 하고 나는 보안만 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다 음. 했었었어요. 예. 그래서 참 음음. 재밌는 그런 경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제가 담당하는 시스템이 이제 음. 해외에 있는 사용자들이 쓰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네. 얘기하면은 이제 해외 법인에서 이제 음. 쓰는 사내 시스템이었었어요. 음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음. 이제 출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음. 인프라부터 셋업을 하러. 음. 그래서 해외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음. 출장을 가서 음. 예. 거기서 서버를 이제 미리 주문을 해 놓거든요. 서버를 받아 가지고 이제 예. 인프라 하는 그 서버실에 들어가서 음. 서버를 다 세팅하고 예. 오. 예. 그래서 서버 세팅하러 출장 갔다 오고 그다음 서버 다 음. 세팅되면 또 이제 원격으로 작업하다가 뭐 또 다른 음. 일 있으면 또 데이터 센터로 가 가지고 뭐 음. 작업하고 오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뭐 오. 심지어 고객사가 쓰는 이제 음.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는 고객사의 그런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음. 설치를 하고 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어. 막 그냥 별의 '내가 개발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막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예 그런 기억이 있어요. 듣기만 해도 이렇게 숨이 찰 정도로 많은 음. 일들을 하셨던 것 음. 같은데 힘들긴 힘들어서 그래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 값진 경험이긴 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배우긴 하는데 제가 네. 깊게 배운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음. 두루두루두루 여러 가지 다 할 줄 아는데 네. 잘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보안도 좀 제너럴리스트 같은 느낌이 되는 건가? 맞아요, 맞아요. 보안도 어. 쪼금 알고 인프라도 쪼금 알고 데이터베이스도 쪼금 알고 뭐 음음. 서버 개발도 쪼금 알고 프론트엔드도 음. 쪼금 만질 수 있고 근데 너무 음. 얇은 거예요, 제 지식이. 음. 그래서 저 어. 이때 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네. 좀 음. 어 하나를 선택해서 좀 파야겠다.' 이제 그런 음.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시절이기도 음. 합니다. 그다음 얘기가 되게 궁금한데요. 그 네. 하나를 파고 싶다 그런 응. 니즈가 생겨서 그다음 네. 액션을 혹시 취하셨나요? 되게 네. 그래서 궁금한데요. 이직을 했죠.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네. 이직을 했는데 네. 일단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참 웃긴 게 음. 이직을 제가 이제 고려하던 그 참에 네. 이게 어 그냥 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음. 그 IT 산업에서 이제 그 음. 어떤 전반적인 트렌드죠. 네. 그러니까 개발자의 직군이 점점 음. 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음. 전문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개발자를 구한다는 공고들이 많았는데 이제 음. 뭐가 앞에 하나씩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음. 프론트엔드 개발자 공고, 음. 백엔드 이제 개발자 공고, 음음. 아니면은 뭐 이런 인프라 음음. 직군 공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음. 잡 서치를 할 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아 내가 음. 프론트엔드 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백엔드로 가야 되나 음. 아니면 인프라 쪽으로 좀 가 볼까?' 아 어. 근데 네. 저는 이제
백엔드를 선택을 했어요, 당시에. 네. 네.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그때 음. 좀 이렇게 자바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자바랑 이제 음. 스프링에 좀 빠져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알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잘한다는 느낌이 없어 가지고. 예. 음음. 그것도 있었고 좀 개인적으로 프론트엔드가 좀 어렵다고 느껴졌었어요. 그런 이렇게 프론트엔드는 좀 이렇게 어떤 디자인적인 감각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뭐 좀 음. 이렇게 미적인 어떤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음.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음. 이제 백엔드 쪽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랄까 되게 음. 엔지니어스럽잖아요. 그냥 이렇게 네. 입력이 뭐면 출력이 음. 뭐야 되고 이렇게 그런 명확함 그런 것들이 좀 음음. 마음에 들었었어요. 예. 그리고 음. 좀 인프라 쪽은 그냥 또 자신이 없었고 예. 그래서 이제 음. 백엔드 쪽으로 이렇게 음.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음. 합격을 해서 이제 음. 백엔드 엔지니어로 이제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쌓기 시작을 했죠. 그 달래님의 그 개발자 커리어를 보면서 그 음. 개발자 직군의 그런 변화상 음. 이런 거를 네.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직장에서 좀 기억이 네. 나는 게 이제 그 사실 이렇게 엔지니어들의 직함이 세분화되면 그거에 네. 맞게 이렇게 조직의 구조도 좀 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 엔지니어링 조직의 구조도 좀 달라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전 직장 그러니까 첫 음. 직장에서는 이렇게 부서들이 뭐랄까 이렇게 도메인에 따라서 나눠져 있던 음. 걸로 기억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고객을 담당하는 뭐 CRM을 음. 하는 그런 음. 시스템이야. 그럼 이렇게 음. CRM 조직이 있고 아니면 뭐 여기는 뭐 결제를 하는 뭐 음. 그런 시스템이야. 그러면 이렇게 결제를 하는 그런 부서가 음. 있고 이렇게 됐었는데 음. 이 두 번째 직장에서는 이 엔지니어링 조직이 이렇게 프론트엔드 조직이 하나 쫙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백엔드 조직이 딱 있고 그다음에 네. 인프라 조직이 딱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같이 프로젝트 하려면은 음. 거기서 프론트엔드 팀에서 몇 명, 그다음에 풀스택 팀에서 몇 명, 그다음에 음. 인프라 팀에서 몇 명 이렇게 같이 음음. 협업을 하는 구조. 예. 근데 그게 음. 부서는 아니야. 예, 이제 이런 음. 느낌이었거든요. 예. 음. 그렇게 일했던 기억이 있고 음.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약간 도메인이 바뀌겠네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예전에는 같은 도메인에서 계속 음음음음음. 프로젝트를 했다면은 음. 이제는 이제 뭐 프론트, 백엔드, 뭐 풀스택, 인프라 이쪽에서 팀을 묶어 가지고 음. 이번에는 뭐 이 A 뭐 도메인 끝나면은 뭐 B 도메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 도메인 음. 간의 이동이 좀 자유로웠던 걸로 기억이 돼요. 음.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좀 음. 한쪽 이제 도메인의 경험을 쌓은 사람이 음. 다시 그 도메인의 일을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했었었는데 만약에 음. 내가 이 도메인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음. 이렇게 다른 도메인으로 바꾸는 것도 음. 되게 활발히 일어났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예.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음. 이때 음. 진짜 그런 백엔드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음음. 제 주변에 있는 개발자들이 다 음. 이런 백엔드 개발에 경험이 많은 개발자들인 거예요. 예. 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떤 도메인으로 팀이 구성되지 않고 이렇게 음. 하는 일에 따라서 팀이 이제 구성이 되니까 이 음. 안에서 음. 다양한 논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제 어떤 그런 백엔드 개발자들이 다 함께 모여 가지고 음. 굉장히 그런 큰 규모의 어떤 음. 컨퍼런스도 그러니까 컨퍼런스란 말은 이제 사내 어떤 그런 세미나? 근데 뭐 세미나 뭐 좋은 편이네요. 음. 뭐 세미나 이런 것도 음. 할 수 있고 예. 음. 그러면서 되게 동료 개발자들에게 정말 많이 배웠던 음.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예.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백엔드 개발은 그냥 자바로만 하는 줄 알았었어요. 음.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른 백엔드 개발자를 보니까 이제 음. 다른 기술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루비를 쓰는 분들도 있고 네. 음. 그다음에 뭐 파이썬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다음에 그러니까 노드.js 이건 좀 이렇게 음음. 초반이었는데 노드.js도 막 이제 부상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백엔드 개발에는
이렇게 옵션들이 다양하구나 이런 것도 이때 배웠던 것 같아요. 혹시 네. 줄리아님은 요런 조직에서 일해 보셨나요? 이렇게 딱 프론트엔드, 어, 백엔드, 인프라가 나눠져 있는. 일단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음. 일단은 이게 제가 있었던 그 회사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발보다는 이 음. 개발과 함께 이제 약간 개발 업무 외적인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쪼끔 후회되는 게 저는 음.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음. 뭔가 회사 안에서의 그 이벤트 음. 진행, 뭐 계획, 뭐 책 음. 만드는 걸로도 했었고 좀 음. 그런 거가 좀 많아서 그게 음. 쪼끔 불만이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음. 이직이 아니라 이민을 음. 선택했죠. 그래서 음. 근데 캐나다 와서 느낀 거는 진짜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진짜 개발만 한다는 거. 음. 음. 그리고 그 외적인 개발 외적인 거는 진짜 그냥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개발자는 개발자한테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개발자를 시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음. 개발자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개발만 하는 게. 음. 그래서 저는 음. 이 문화가 너무 좋고 근데 음. 한국에서는 그냥 항상 거의 풀스택으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음. 음음.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음. 개발만 잘하면 아무도 음. 건드리지 않는 느낌? 예. 딴 거 하라고. 그쵸? 예. 예. 근데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음.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네. 그냥 여러 가지 잡무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음음음. 예. 뭐 이 잡무가 왜 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예. 그냥 이렇게 위에서 갑자기 내려오면 음. 개발하다 갑자기 이제 그 잡무 처리 먼저 해야 되고 예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저도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예 지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옛날 네.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엔지니어링 조직에서 음. 사실 모든 게 이제 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일해 음. 보니까 굉장히 단점으로 느껴졌던 게 음. 이 다른 직군 간의 소통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끼리 모여서 맨날 얘기하고 그쵸? 백엔드 네. 개발자는 백엔드 개발자끼리만 모여서 일하고 음음. 인프라 직군은 인프라 직군끼리만 모여서 얘기하고 음음. 서로 이렇게 평소에 소통할 기회가 음. 적고 그냥 음. 필요할 때만 협업을 하니까 이게 음. 어떨 때는 서로 배척하게도 되는 뭐 이제 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왜냐면은 어. 이게 보면은 결국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음. 구조상 이게 백엔드 개발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음. 네. 그죠? 왜냐면은 뭐 프론트엔드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음음. 이제 음음. 백엔드에 있는 서버랑 음.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뭐 API 음. 호출도 하고 그쵸? 네. 뭐 이렇게 네. 하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음. 사실 굉장히 밀접한 협업이 필요하기도 해요. 예. 계속 음. 그런 API 스펙도 받아야 되고 그쵸? 음음. 그다음에 뭐 병행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음. 이제 먼저 문서 같은 거를 받아 가지고 그쵸? 예. 네. 프론트는 이렇게 나오겠지 AP가. 그러니까 디자인만 음. 일단 받아 가지고 구현은 음.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나올 거야.'라고 가정을 하고 개발하는데 그쵸? 음. 나중에 이제 서버 개발 쪽에서 음. 중간에 디자인을 바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음. 거를 활발하게 소통을 안 했어. 그러면 나중에 음. 이제 막 테스트하거나 이럴 때 막 다 깨지거나 막 이런 그쵸, 문제가 그쵸. 되게 나중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시 얼마 안 음. 남아서. 예 그러면은 음. 사실 서로 미워할 수 있거든요. 음.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왜 이 서버 음. 개발자들은 이걸 빨리 이제 우리한테 전달 안 해줘 가지고 음. 우리는 맨날 출시 전에 이렇게 개고생한다. 막 이제 이렇게 음. 음. 하게 되고 이제 백엔드 개발자들은 또 음. 나름의 또 고충이 있겠죠. 아 저기 프론트엔드 음. 개발자들은 맨날 보챈다. 좀 이렇게 네. 집중해서 일 좀 하려고 하면 자꾸 뭐 물어본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음. 이런 서버 개발자들은 인프라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뭐 새로운 서비스나 음. 이런 거 만들면 결국은 음. 인프라에서 이제 다 이렇게 셋업 음. 같은 걸 다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번에 진짜 작업하는 게 있는데 음 엄청 네. 힘들었어요. 인프라랑 같이 네. 일하는데 이게 어. 이게 어. 준비가 안 되니까 진짜 네. 저도 백엔드 개발하면서 네. 많이 어. 힘들었는데 네.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네. 그리고 또 인프라는 또 인프라 나름대로의 또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죠. 예. 항상 음음. 뭐 인프라 조직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보통 보면은
이제 네. 굉장히 제한된 리소스가 있는데 굉장히 음. 요청하는 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음. 이런 티켓 시스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직접 음. 이제 엔지니어한테 연락할 수 없고 일단은 뭐 음. 티켓을 서브밋하면 그다음에 음. 이제 차례대로 아니면은 네. 이제 그 인프라 팀에서 나름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음. 우선순위를 이제 나눠 가지고 음음음. 이제 중요한 음. 거부터 처리를 해 주니까 또 음. 그 요청하는 서버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한 음.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서로 약간씩 싫어하게 음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음. 프론트랑 백엔드 같은 음. 경우도 음. 이제 이렇게 부서가 나누다 보면은 음.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프론트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음. 백엔드에서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티켓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페이지네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음음음. 그거를 이제 뭐 통으로 갖고 와서 프론트 음음. 쪽에서 이제 1, 2, 3, 음. 4 페이지로 나눌 것인지 음음. 아니면은 아예 프론트 쪽에서 던질 때부터 1 음음. 페이지로 찍어서 보내면은 예 백엔드 쪽에서 그냥 1 페이지만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런 거가 이제 그냥 단편적인 예가 되겠죠. 이제 좋은 크게 예네요. 간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분명히 이제 악유가 있을 음. 것 같아요. 음. 이거는 백엔드에서 처리하는 게 맞아. 아니야 음. 이거는 프론트 거야." 하면서 이제 음. 두 부서 간에 약간 악유가 음. 생기겠죠. 그쵸. 그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음. 그런 커뮤니케이션 없이 서로 음. 그냥 뭐 짐작하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음음음. 뭐 아까 그 예를 이제 든다면은 이제 음. 프론트엔드 쪽은 '아 이건 음. 서버 사이드 쪽에서 처리를 해 주겠지.' 하고 이제 음. 그런 가정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버 음. 쪽은 '아이 뭐 이런 거는 프론트엔드 쪽에서 처리를 음. 하겠지.' 그럼 나중에 딱 이제 출시 전에 만나 보면 서로 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음. 이제 그렇죠. 서로의 입장이 이제 틀리니까 예 그리고 음음. 서로 다들 그런 제한된 인력으로 음음. 많은 음. 일을 하려고 다 이렇게 목표를 잡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서 음. 이렇게 원치 않는 예 그런 아쉬운 음음. 일들이 생기는 것 음. 같아요. 그러면은 프론트가 있고 음. 백엔드가 있고 이제 또 풀스택이 음. 이 있고 뭐 시스템 음. 엔지니어 그러니까 인프라 음. 쪽 이렇게 음. 크게 4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풀스택이라는 개념이 음. 이렇게 처음에 세분화될 때부터 있지는 음.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음. 프론트, 음. 그다음에 백엔드, 인프라 음. 이렇게 나눠지고 그다음에 뭐 프론트 안에서는 이제 음. 이런 웹 개발 프론트엔드가 음.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뭐 음. 개발하는 분들 뭐 그런 식으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백엔드에서는 어떤 음. 주로 저는 이렇게 기술별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기술이 워낙 음음. 중요하다 보니까 백엔드에서는 기술 선택이 음. 그래서 뭐 어떤 언어로 이제 백엔드를 만드냐에 따라서 많이 분류가 음. 됐던 것 같고 이제 인프라 음. 쪽은 이제 음. 크게 이제 그런 시스템 엔지니어 분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운영 체제나 음. 이런 뭐 리눅스 서버 이런 거 다루시는 분들 그다음에 음음. DBA 가 음음음.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 음. 담당자분들이 이제 있으셨던 음. 것 같아요. 네.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줄레님이 여쭤보셨던 네. 풀스택이 음. 쪼끔 나중에 이제 부상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고 음. 타이밍이 노드.js 등장과 좀 맞물리는 면이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Node.js. 네. 음음. 노드.js가 가능하게 만든 거는 음. 하나의 언어로 즉 자바스크립트로 서버 개발과 UI 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한 음음. 개발자가. 예. 음음음.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풀스택이 부상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고요. 이 노드.js 음. 덕분에. 음. 그리고 또 이 풀스택이 굉장히 이런 스타트업들한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이제 스타트업들은 사실 이렇게 직군별로 다 채용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런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풀스택 개발자를 채용해 놓고 음. 이것저것 시킬 수 있으니까 음. 뭔가 굉장히 플렉서블하잖아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의 인력을 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음. 풀스택이 굉장히 이제 뜨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세 번째 직장에서는 풀스택으로 저는 이제 전향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시점이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캐나다로 넘어온 시점이랑도 조금 맞물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풀스택이라고 하는 이런 직군 자체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좀 더 일찍 부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캐나다로 옮길 당시에 한국에서는 그렇게 풀스택 얘기가 많이 없었었어요. 여기 북미 쪽에서는 막 풀스택이라는 직군이 막 뜨고 있었거든요. 예. 네. 그 사람들이 막 풀스택 해야지 돈 많이 벌 수 있다. 막 앞으로 막 이래가지고 이제 저도 사실 풀스택을 하려면 이제 프론트엔드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프론트엔드도 좀 잘 모르는 상태이긴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한 몇 년 이제 백엔드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원하던 깊이를 조금 이제 챙기게 된 거죠. 사람이 참 간사해요. 제가 이렇게 깊이를 챙기니까 또 다른 쪽이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또 내가 다시 이렇게 넓이를 좀 넓혀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시점에 풀스택이라는 이런 직군이 막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어떤 그 흐름을 타고 이제 풀스택 개발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풀스택 하면 그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러던데 뭐 이직할 때 풀스택 가면은 이것저것 다 시키니까 가지 말라 막 가면은 진짜 개고생한다 이런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풀스택이라는 그걸 일단은 용어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저는 달래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저는 회의론자였어요. 풀스택은 그냥 네,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풀스택 포지션으로 전향을 하게 됐지만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은,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컨셉 자체가.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이 백엔드만 잘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안에서도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쪽도 진짜 만만치 않아요. 예, 정말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고 공부해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한 사람이 둘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어떤 프로페셔널한 전문 개발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둘 다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뭐 이게 굉장히 소수의 엘리트 개발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예. 그 다음에 제가 풀스택 개발자로 채용이 돼서 일을 해보니까 제 상상과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알고 막 이렇게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프로젝트 베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되면 한 6개월 동안 프론트엔드는 전혀 안 해요. 백엔드만 막 하다가 또 그 다음 프로젝트 가니까 이거는 내 역할이 이제 프론트엔드더라고요. 그래서 또 백엔드 한동안 안 해요. 이거 프론트만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그 두 가지 전혀 다른 영역을 계속 스위칭 하지는 않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능은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의 부작용은 자신을 나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라고 소개를 하면 사실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백엔드만 하는 사람도 있고 주로 프론트엔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밸런스 있게 두 영역을 다 하는 풀스택 개발자는 또 의외로 흔치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되게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래, 나는 풀스택 개발자야. 그러니까 나는 둘 다 골고루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백엔드 개발을 하다가 이제 좀 되면 이제 매니저한테 얘기해서 나 다음 프로젝트는 꼭 프론트에서 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골고루 이제 깊게 파기 위해서. 골고루 이제 먹으려고 노력을 이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막 이렇게 직군들이 세분화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업계의 트렌드를 따랐던 것처럼 풀스택이 부상한 것도 뭐 노드.js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배경이 있기도 했지만 또 이런 업계의 트렌드도 그걸 또 이제 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이제 기업들이 직군들끼리 모아놓고 개발자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작용들이
그 얻는 이득보다 더 이제 많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많이 나오는 이제 엔지니어링 조직 구조가 이제 메쉬 구조처럼 그러니까 가로로는 직군별로 있고 그다음에 세로로는 이렇게 도메인별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제 설명 어떻게 네. 되지?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그 지점 있잖아요. 이제 그 지점을 이제 스쿼드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이게 팀도 아니고 어떤 부서도 아닌데 이렇게 뭔가 스쿼드가 한국말로 뭔가요? 이거 되게 군대 용어 아니야? 스쿼드 게임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스쿼드. 근데 지금 뭔가 말씀하시는 거는 네. 그 예전에 저 대학교 다닐 때 조직 구조론 들었을 때 매트릭스 그래요? 구조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2명의 그 매니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뭐 조직이 백엔드에 속해 있고 또 도메인으로는 다른 데 도메인 있으면 도메인 쪽에 매니저가 있으면은 그쪽 매니저한테 오더를 받을 수 있고 이쪽 백엔드 매니저한테 오더도 동시에 받는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도메인으로 묶인 이제 그 상황에서는 주로 업무적인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스쿼드에 뭐 백엔드 개발자가 뭐 2명이 있고 뭐 프론트가 2명이 있고 보통 그 안에 이제 비개발자분도 있어요. 이제 디자이너분도 있고 이제 PM도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BA, 같이 비즈니스 어널리시스트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뭐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네. 하나의 스쿼드가 그 하나의 도메인 또는 그런 하나의 피처, 그죠? 하나의 어떤 제품 뭐 이렇게 담당을 이제 하는 그림인데 정기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버티컬이라고 보면 그쵸? 그게 이제 세로라고 보면 이렇게 가로선은 이제 같은 직군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직군,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끼리 만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들끼리 이렇게 만나게 하는 기회를 회사에서 많이 만들어줬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건 매일 만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주 1, 2회 정도 같이 만나서 세미나 같은 거 할 수 있고 이제 그리고 멘토링을 서로 받을 수 있게. 왜냐면은 이제 스쿼드 내에서는 사실 멘토링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보다 이렇게 크게 경험이 많은 이런 선배들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나랑 같은 직군에. 네. 일단 인원도 되게 소수일 것 같아요. 네, 인원도 이제 소수이고요. 그래서 이런 멘토링이나 이제 이런 아니면은 뭐 전체 트레이닝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인 직군으로 묶은 이제 거기서 계속 이루어지게 이제 하려고 이런 HR에서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효율적이라고 느껴지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 측면에서 되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이때 다른 직군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 관점이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러면서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뭐 이렇게 PM의 역할도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랬던 이제 시기입니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렇게 운영하려면 좀 회사가 커야 될 것 같아요. 작은 회사에서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네. 줄리님도 그 풀스택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일단은 전 회사가 풀스택 개발자였는데 좀 그러니까 풀스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풀스택은 이제 웹 풀스택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뭐 깊이 이제 더 들어가면은 뭐 필요하면은 이제 제가 뭐 클라우드까지 할 수 있겠죠. 딱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일을 하는데 저한테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시키더라고요. 예, 라즈베리 파이와 이제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물어서 이거는 나의 스코프이 아닌 것 같다 딱 음, 했는데 아니라고. 풀스택은 모든 음, 걸 하는 거라고. 예, 음, 필요하면은 이제 회사의 IT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음, 다루는 모든 건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음, 그때 약간 좀 혼란이 왔어요. 음, 풀스택의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 음, 사람마다 물론 정의를 다르게 하겠지만 음, 이것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음, 뭐 결국에는 뭐 해야 되니 개발자가 많이 음, 없으니 뭐 하긴 했지만 음, 예, 좀 혼란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 뒤로 이제 풀스택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되게 많이 갖게 됐어요. 풀스택은 그냥 음, 무조건 회사에서 뽑고 음, 아무거나 다 무조건 시키기 위해서 음, 뽑는 직군 중에 하나다. 그런 개념이 되게 음, 강하게 각인이 됐어요. 음, 그 순간 이후로. 음, 그래서 저한테는 풀스택은 음, 그냥 회사에서 막 부려먹기 음, 위해서 음, 그냥 예, 보기 좋게 포장한 그냥 직군 음, 음, 이름이다라는 음, 생각으로 지금은 이제 음. 받아들였다고 해야 되나? 물론 아닐 저도, 수도 있겠지만. 음. 그 줄레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찐 풀스택을 네.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아까 보니까 네. 대부분은 이제 네. 어떤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네예. 하다가 이렇게 전환하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네. 줄레님 보면은 그냥 정말 다한 어떻게 보면은 네. 저의 네. 첫 직장에서 경험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 세분화되기 전에 좀 뭐랄까 음음음. 이렇게 약간 주먹구구 그러니까 음음음. 이렇게 그냥 다 하길 기대하는 그쵸? 예, 예, 그런 맞아요. 느낌인 거 예, 같네요. 예, 음. 네. 그리고 이때 이제 풀스택이 네. 부상하면서 또 음. 같이 크게 생겨난 변화가 또 인프라 쪽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음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시스템 엔지니어, DBA, 보안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는데 음. 이때부터 DevOps라고 하는 음. 말이 많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뭐 DevOps라고 하다가 그 음. 다음에 뭐 SecOps라고 뭐 하다가 음. 나중에는 뭐 DevSecOps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SRE 뭐 이렇게도 많이 음. 이제 부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요런 음. 것들이 이제 막 AWS, GCP, 음. 애저와 같은 이런 클라우드 음. 인프라가 막 이제 등장하면서 많이 음. 역할이 이제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음. 근데 줄레님은 이런 네. DevOps 이런 거에 음. 어떤 개념이 좀 있으신가요? 저 용어가 항상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응, 이해한 응, 거로는 그러니까 DevOps 하면은 응, Development 플러스 응, Operation인 거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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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개발과 응, 운영을 이렇게 응, 나눠서 이렇게 응, 했다고 생각을 응,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응, 막 나누다 보니 너무 응, 복잡하고 오래 응, 걸리니까 이걸 하나로 응, 합치자. 그래서 네가 응, 개발해서 네가 운영까지 해. 응, 이러면서 이제 DevOps로 큰 것 응, 같은데 근데 그 응, DevOps를 저는 개발자로 한정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응, SRE는 보면은 약간 인프라 그쪽에 좀 더 가까운 응, 그 생각이 들어요. 응, 찾아보면은. 응, 그래 가지고 이게 DevOps가 어디서 보면은 SRE로 발전했다는 그 사람이 있고 어떤 응, 사람은 이게 아예 별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응, 그래서 응, 이게 항상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줄레님이 헷갈리는 거를 오늘 음. 다 해결해 줄지는 어 모르겠는데 네. 뭐 아 이거를 뭐 기대했는데. 예. 그런 별도의 이제 주제로 잡아도 될 것 음음. 같고 그리고 네. 사실 뭐 제가 이런 인프라 쪽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음음.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음음. 맞는지 자신이 없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음음. 아는 선에서 아니면 제가 네. 기억하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음. 이런 DevOps라고 하는 음음. 개념이 막 이제 태동하게 된 건 음. 사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음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dev 즉 개발, 그다음에 네. ops 운영 이 두 개 간에 음음. 극명한 목표의 차이가 있어요. 음. 개발 쪽은 빨리 만들어 가지고 출시하는 음. 게 목표예요. 네. 그리고 이 운영 쪽은 이 속도보다는 안정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네.
뭐 배포하다 문제 내면 안 되잖아요. 뭐 출시하다 문제 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음. 이 두 개가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는 항상 충돌이 났었어요. 예. 음.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한 그런 뭐 프론트 백엔드 음. 간의 이런 충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 입장이 틀리니까. 왜냐면 내가 음. 중요시하는 게 음. 내 역할에 따라 이제 틀려지게 되는 거죠. 음. 이 데브옵스는 어떤 그 의도 자체는 음. 운영과 개발을 나누지 마라. 예. 음. 이거를 하나로 묶어라. 즉 개발과 운영을 통합하라. 그래서 이거랑 같이 맞물리는 게 사실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죠. 지난 에피소드에 네. 그런 음. continuous delivery CI/CD. 얘기, 예, CI/CD. 요거랑 음. CI/CD가 맞물리기 시작해요. 예. 음. 그러니까 이제 CI/CD 하면서 음. 개발자들도 이제 배포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아야 되게 됐거든요. 막 네. 이거를 워크플로우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음. PR도 작게 작성하고 막 여러 그런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음. 이제 따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운영 쪽도 막 이렇게 개발팀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 코드를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개발팀에 던져주면 이제 처리해야 되고 장애 나면은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음. 같이 묶여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대신 이제 예전에 그런 인프라 엔지니어들의 역할이 음. 그냥 순수하게 서버만 보거나 DB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개발 팀을 좀 서포트하는 좀 자동화하게 해주고 그쵸? 네. 그다음에 그런 인프라도 이렇게 새로운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버나 이런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리소스를 이렇게 프로비저닝하거나 이런 것들을 음. 어,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예, 이런 음.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런 인프라 직군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코딩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음.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못지않게, 그러니까 일반 음.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 못지않게 이제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음. 이제 개발을 많이 하게 돼야 되는 거죠. 특히 자동화 관련돼서 뭐 스크립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음. 폭발적으로 더 많이 하게 된 그런 변화인 것 음.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세크합스도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개발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빨리 출시하는 거, 빨리 만들어서 빨리 출시하는 거 시장에, 그렇죠? 음. 그다음에 운영은 안정적으로 이거 하는 거. 그러다 음. 보니까 이 보안은 맨날 음. 뒷전이야, 음. 그렇죠? 막 출시 네. 직전에 막 보안 점검하고 막 이제 이렇게 돼서 항상 보안은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근데 또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 완전히 그게 틀리죠. 보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면 음. 보안 잘못돼서 문제 생기면은 이제 회사에 너무 치명적인 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 보안까지 묶어. 음. 그 뭐 왜 나눠? 그래서 보안, 운영, 음. 개발을 그냥 다 묶어버리는 게 이제 데브세크 압수고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보안 자체를 개발과 운영 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런 코드를 작성하는 이런 개발부터 CI/CD, 뭐 음. 클라우드, 보안까지 다 이렇게 음. 통합해서 뭔가 이제 해보려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음. 데브세크 압수고, 음. 그다음에 SRE는 뭐 사실 약간 구글이 처음으로 만든 이제 요런 네. 느낌이 용어라고. 예 큰데 뭐 이거를 어떤 롤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음. 이걸 어떤 직군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약간 문화나 철학으로 봐야 되는지는 잘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음. 요거의 핵심 사상은 음. 이제 어떤 이런 인프라 운영 자체를 음.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소프트웨어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코딩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음. 예. 그다음에 이제 SRE가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지표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뭐 우리 뭐 SLO, 뭐 SLA 해가지고 뭐 서비스 가용률이 뭐 99.99999%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이런 시스템 운영이 성숙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예. 음. 그러니까
뭘 달성해야 되는지 이런 음. 가용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치로 정확히 뭘 이제 얼만큼을 달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가 되고 이제 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저는 약간 느낌이 그냥 뭐 음. DevOps나 음. DevSecOps가 약간 철학이었다면 음. 이런 SRE는 그 철학을 약간 구체적으로 구현한 느낌? 뭐 음. 요렇게 정의를 하고 싶네요. 좀 도움이 되나요? DevSecOps에 하고 네. SRE의 차이는 알 것 같아요. SRE에 대해서는 쪼끔 더 자세하게 더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DevOps하고 SecOps 특히 SecOps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SecOps가 이제 시큐리티 라는 거를 이제 처음 알게 되는데 음.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어떤 거요? 뒤에다가 apps 붙이는 게 네. 이제 유행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막 별의별 apps가 많이 다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또 뭐 있었어요? 기억나는 거 이제 디자인 apps라고 했던 것도 디자이너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야 어. 왜 우리 디자인을 항상 예예. 개발이랑 분리해서 보는 거야? 왜 운영이랑 분리해서 봐? 어. 디자인도 통합해야지." 그래 가지고 이제 디자인 apps라고 해 가지고 이제 어. 이건 약간 이제 디자인 시스템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음. 부분이긴 한데 음. 뭐 아무튼 뭐 어떤 패턴을 보면 그냥 이렇게 뒤에다 apps 붙이면 뭔가 이렇게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뭐 이렇게 기회 예. 되면 인프라 엔지니어들도 음. 한번 이렇게 초대해 음. 가지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네요. 깊게 얘기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인프라 분들도 분명히 고충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같이 인프라 쪽 일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얘기하면은 하루 걸려요, 그 응답 오는데. 음 그리고서 음 항상 말하는 게 "너무 바빴다." 음. 야 하루 예. 걸리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제가 너무 하루 한국인스럽게 내에 일하는 건가요? 오면은 예. 저는 하루 만에 답변 오면은 감사한 마음 진짜요? 드는데 예 뭐 그러니까 제가 네. 잘못했었네요.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야죠. 아 네. 그 이 티켓을 늦게 빨리빨리 문화. 넣으신 줄레님의 잘못입니다. 네. 좀 여유를 릴렉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저 다시 이런 처음으로 돌아와서 네. 예. 그래서 네. 사실 현재 저의 직함은 이제 네. 플랫폼 엔지니어예요. 네. 플랫폼 그래서 엔지니어. 요게 뭐 최근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음음. 이제 몇 년 전부터 좀 음. 업계에서 뭐 특히 북미 음음. 쪽에서 많이 이제 일어나는 좀 트렌드긴 한데 음. 이제는 음. 이렇게 프론트, 백엔드, 음. 인프라, 풀스택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음. 언제부턴가 내가 얼마나 사용자랑 가깝게 있느냐,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이 음. 내부, 그러니까 내부의 사용자와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내부 개발자를 위한 음. 그러니까 개발자를 위한 개발을 하는가 이렇게 이 음.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직접 사용자들이 만드는 기능을 구현하는 음. 개발자들을 보통 프로덕트 엔지니어라고 많이 부르고요. 네. 말 프로덕트 그대로 엔지니어. 제품 네. 개발자. 음. 요게 풀스택이 약간 진화한 형태예요. 왜냐면은 음. 풀스택 개발자들이 대부분 이런 걸 하게 돼요. 예. 음음. 왜냐면 프론트를 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음음. 이제 프로덕트 엔지니어가 되고 음. 그래서 저는 음. 이제 요 좀 초반에는 프로덕트 엔지니어로 활동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음음음. 풀스택에서 자연스럽게 프로덕트 엔지니어가 돼 가지고 이제 음. 그냥 뭐 저는 하는 일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음. 어떤 그런 비즈니스에 임팩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용자가 음음. 직접 닿는 이런 기능을 구현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거랑 반대되는 쪽에 있는 직군이 이제 음. 플랫폼 엔지니어예요. 음. 이거는 말 그대로 플랫폼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음. 약간 백엔드 헤비해요. 인프라 헤비하고. 예.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하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발자들은 음. 보통 프로덕트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음. 들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사용자들이 네. 쓰는. 근데 거기서 다 필요한 기능들이 있어요. 뭐 예를 음. 들어서 인증, 음. 뭐 결제 음. 뭐 이런 거는 어떤 기능을 개발하든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쵸? 네. 아니면은 이제 저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이제 음. 뭐 UI 컴포넌트, 뭐 디자인 시스템, 약간 공통 모듈을 그죠? 공통 모듈 말하는. 느낌이죠. 예. 근데 그게 음. 이제 완전 서비스화가 이제 되는 거죠. 음. 이렇게 프로덕트 엔지니어들이 더 효과적으로, 더 생산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음. 도와주는 이런 플랫폼, 즉 개발자 도구나 인프라를 만드는 개발자가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죠. 그래서 둘 다 P로 시작해서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프로덕트 엔지니어, 플랫폼 엔지니어 이렇게 많이 나누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떤 메타나 뭐 스트라이프 같이 이렇게 대형 테크 기업에서 먼저 쓰이기 시작한 개념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대중화됐나? 많이 많이. 대중화된 것 같고요. 어. 특히 이렇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네. 저희 회사처럼 이렇게 네. 요렇게 많이 구분을 지금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 성격이 굉장히 이제 달라요. 항상 프로덕트 엔지니어는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빨리 구현해서 이렇게 좋은 시점에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걸 항상 이제 목표로 삼게 되고요. 이런 플랫폼 엔지니어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쵸? 이런 것들을 많이 챙기게 되고 두 개 되게 다른 재밌게 다른 점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뭐 테크덱 같은 거 안 좋다고 하잖아요. 기술 부채 네. 같은 거. 근데 보면은 이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쪽에서 있는 기술 부채는 있어도 좀 이렇게 감당을 할 수 있는 편이에요. 그게 영향이 적기 때문에 그 기능이나 그 제품에만 국한되는 기술 부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기술 부채를 굉장히 신경을 잘 써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기술 부채가 쌓이면은 전체에 다 그쵸. 영향을 예, 주는구나. 이 도구나 이 인프라를 쓰는 이 모든 프로덕트 엔지니어링이 느려지게 되거든요. 뭐가 서로 중요시하는 것도 완전히 틀려져요. 예, 플랫폼 엔지니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기술 부채 관리와 더 나은 기술 선택들을 해서 그쵸? 더 이렇게 더 좋은 개발 환경들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제 프로덕트 엔지니어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쵸? 대신 임팩이 큰 것들 이제 요런 거를 좀 가끔은 이렇게 타협도 해 가면서 예.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이제 그런 이제 제 분야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저한테 참 맞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개발자로서 제일 보람을 느낄 때가 네. 다른 개발자들이 행복해하는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어떤 플랫폼 엔지니어로 뭐 어떤 뭐 사내에서 쓰이는 이런 뭐 API나 그쵸? 어떤 도구를 네. 만들어서 이제 다른 뭐 주로 프로덕트 엔지니어들이죠. 이제 프로덕트 엔지니어들 소개를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쓰고 아 이것 때문에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때만큼 뿌듯할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또 이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는 예,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로 열심히 활동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덕트 엔지니어, 플랫폼 엔지니어는 저한테는 좀 익숙하지 음, 않은 거의 음, 처음 들어보는 용어 같긴 해요. 음, 근데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이렇게 음, 대중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딱 음, 느낌이 약간 프로덕트 엔지니어는 음, 그 좀 풀스택 디벨로퍼에 음, 비슷한 느낌? 근데 맞아요. 플랫폼 엔지니어는 좀 더 인프라 느낌이 좀 더 강한 네, 느낌? 인프라 뭐 플러스 백엔드, 백엔드? 네, 그런 네, 느낌이 약간 들긴 하네요. 네, 주니어 디벨로퍼들 궁금할 것 같아요. 그 음, 프로덕트 엔지니어랑 플랫폼 엔지니어 둘 중 음, 커리어 관점에서 만약 음, 본다면 어느 쪽이 음, 더 유리할까? 그러니까 만약 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놓고 그쪽으로 이제 판다고 생각하면은 음, 커리어를 생각했을 때 어느 음, 쪽이 나을까? 그게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혹시 어떤 조언 음,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달래님? 조언. 그런데 음. 전 아주 개인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어떤 분야가 유리하고 어떤 분야가 이렇게 전망이 좋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경 쓰는 건 좋은데 거기에 너무 치중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내가 어느 쪽이 더 나한테 맞는지, 그쵸? 내 적성이 어느 쪽이 더 맞고 어느 쪽이 더 재밌는지 이게 더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뭘 선택하든 이거 선택하면 하루 종일 이거 해야 돼요. 그쵸? 적어도 내가 8시간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전망이 좋다고 해서 아니면 이게 유리하다고 해서 이거를 8시간씩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몇 년씩 이걸 하려고 하면 그것만큼 좀 뭐랄까 괴로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뭐 저도 되게 이유가 단순하잖아요. 다른 개발자들이 행복해하는 거 보면 나도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플랫폼 엔지니어가 좋아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이렇게 단순한 이유이기도 한데, 예.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좀 빨리 뭔가를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출시해가지고 그런 사용자들이 쓰는 거를 보는 게 너무 좋아. 이러면은 프로덕트 엔지니어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기 또 장단이 있긴 해요. 그런 거 항상 어떤 출시에 대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좀 있어요. 그런 것들에. 예. 아니면 난 좀 진득하게 뭔가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좀 깎아 나가면서 이런 걸 만드는 걸 좋아한다.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예, 그러면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가 맞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이런 엔트리 레벨 엔지니어들이 플랫폼 엔지니어 쪽으로 바로 들어오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경험이 그렇죠? 있어야 그렇죠? 할 수 있는. 왜냐면 다른 개발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여기는 시니어 레벨 이상이 아니면 조금 사실 진입 자체도 좀 어렵긴 해요. 예, 그래서 제 아이디어란 패스는 이제 프로덕트 엔지니어로 경험을 잘 쌓은 다음에 네, 이제 내가 좀 어느 정도 프로덕트 엔지니어링을 아는 것 같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플랫폼 엔지니어링에 또 관심이 가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제 커리어만 봐도 막 다이나믹하잖아요. 막 이렇게 네. 어느 시절에는 넓게 보고, 그쵸? 넓게 배우고 어느 시절에는 깊게 배우고 또 넓게 배우고 이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약간 깊게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또 모르겠어요. 또 나중에 어떻게 되면. 그래서 뭐 네, 꼭 이렇게 뭐 한 우물만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네. 주니어 디벨로퍼들한테도 큰 영감이 되는 네. 대답이었을 것 같네요. 네. 너무 이렇게 영감을 짜내지 않아도 돼요, 줄레님. 네. 근데 이거 네, 말씀하세요. 네. 그냥 오늘 느낀 거는 그러니까 음. 저희 지난번에도 그 ORM 얘기할 때 막 로우 쿼리에서 ORM 갔다가 쿼리 빌더 갔다가 다시 로우 쿼리로 막 회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그 뭐 달래님의 개발 커리어를 딱 이렇게 훑어봐도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다 하다가 이제 한 우물 파기 위해서 백엔드 이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풀스택 하면서 이제 프론트도 다시 하면서 지금은 이제 뭐 플랫폼 엔지니어 하면서 어차피 플랫폼 엔지니어도 이제 한 우물 뭐 깊게 파긴 하지만 이것도 좀 더 넓게 하는 거니까 약간 네. 이렇게 회귀하는 느낌? ORM을 네네네. 네. 마찬가지로. 네, 전체 흐름을 잘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가 이렇게 돌아오긴 하는데 약간씩 이제 완전히 똑같이 돌아오진 않고 조금씩 이제 변하면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개발자 분류가 굉장히 세분화됐다가, 그쵸? 다시 네. 묶였다가 세분화됐다가 뭐 이러는데 이제 세분화될 때마다 어떤 그런 기준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는, 예, 뭐 이제 이런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사실 앞으로의 트렌드를 전망해 보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이제 이런 AI 시대라고 해서 또 많이 무슨 뭐 이런 AI 엔지니어 또는 이런 바이브 코더 이런 새로운 직함들이 또 막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세분화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뭉뚱그려지는 다시 제너럴리스트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AI의 도움을 받으면은 약간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마치 모자란 백엔드 쪽으로 이렇게 바로 채워져서 이제 뭔가 완전한 개발자가 되는 느낌? 그래서 AI가 어떤 내가 깊지 않은 영역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저는 앞으로는 이런 구분이 굉장히 더 모호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화는 사실 이 개발자 내에서 분류가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저는 개발자와 비개발자의 경계도 모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더 이상 코딩이 개발자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뭐 이렇게 AI 도구를 아니면 AI 에이전트를 조금만 쓸 줄 알면 이렇게 프롬프트만 잘 날려도 뭐 최고의 결과를 낳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뭐 중간은 되는 코드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 요즘 참 디자이너들과 그다음 PM들이 참 PR을 많이 올려요. 네. 그리고 참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뭐 해서 디자이너는 피그마만 많이 붙잡고 있고 이제 PM들은 주로 이런 이제 뭐 엑셀이나 뭐 구글 독 이런 거를 많이 붙잡고 있었는데 요즘은 다들 이렇게 IDE를 띄워놓고 많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디자이너하고 PM님이 코드를 수정을 해서 PR을 만드세요? 네. 대단하다. 네. 그렇게 요즘 하고 있어요, 많이.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뒤떨어진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코딩은 나한테도 이제 필수가 되었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눠 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어서 네. 그냥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밌네요. 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모두가 개발자가 된다면?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또 이런 에피소드에서 또 이런 얘기들을 더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칠까요? 네네. 마무리하시죠. 달래줄래는 성장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팟캐스트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코딩 되시길 바라며 저는 줄리였습니다. 저는 달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